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와 관련해서 부정선거를 밝히려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 빠르게 전하겠습니다. 소식을 전하기 앞서서 강신업TV 구독자가 아니신 분께서는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정말로 지금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이 허투루 들리지 않습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의 전국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민주당 애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겠다고 지금 거의 발광에 가까운 지금 여러 가지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입니다. 12월 7일 저녁에 7시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하겠다는 겁니다. 왜 7시입니까? 일부러 7시를 정한 겁니다. 촛불을 들고 나와가지고 국회를 에워싸라.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왜 자기를 그렇게 스스로 위험에 빠뜨린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굳이 그렇게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국무위원들이 전부 반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밀어붙였을까요? 여기에는 처음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 봉쇄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중앙선관위의 이 부정선거 서버를 압수수색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단의 성공을 거둔 것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말이죠, 이렇게 비상계엄을 선포하던 당일 12월 3일 오전에 키르기스스탄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키르기스스탄이라는 나라는 중앙아시아에 있는 나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6월에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 만에 바로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다시 답방을 했습니다. 그러면 6개월 만에 이렇게 정상이 서로 셔틀 외교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뭐 한일 관계도 아니고 미국과의 관계도 아닌 중앙아시아 어떻게 보면 작은 나라 중에 하나인 이 키르기스탄하고 우리하고 그렇게 긴밀하게 한 해에 2번이나 만나야 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키르기스탄은 얼마 전에 부정선거 때문에 난리가 났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렀습니다. 그런데 이때 부정선거에 사용됐던 그 개표기가 한국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 말고도 한국산 개표기를 수입해 갔던 이라크와 콩고에서도 부정선거 때문에 다시 선거를 치르는 엄청난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한국산 개표기를 사간 나라들에서 이렇게 대규모 부정선거가 일어났을까요? 그렇다면 막상 우리나라에도 이 한국산 개표기를 사용하는데 여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까요? 국정원에서는 작년에 중앙선관위에 대한 해킹 가능성이 많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에서 이 중앙선관위에 취약한 이런 방호 문제를 아주 강력하게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어떻게 하면 중앙선관위의 전자장치, 이 전산장치 이런 것들을 더 완벽하게 방어막을 치는 해킹으로부터 말이죠, 이런 것들을 강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국정원에서 그 얘기를 한 이후에 좀 잠잠해졌습니다. 아무런 얘기가 없고 중앙선관위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별로 어떤 대답을 해놓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중앙선관위에 대규모 부정 채용이 있었다, 이것만 문제가 됐고 이것 때문에 이제 또 기소가 되고 또 재판을 받고, 그렇지만은 이 해킹 문제는 그냥 잦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해킹 문제는 얼마나 큰 겁니까? 만약에 밖에서 해킹을 해서 전산을 조작한다면 이거야말로 대규모 부정선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2020년에 있었던 4.15 부정선거와 그리고 2022년에 있었던 4.19 부정선거, 4.10 부정선거에서 사전선거에서 대규모 뭔가 부정의 의혹이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에게 이 부정선거를 조사해달라고 시민단체에서 또 자유우파 시민단체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까지도 총리까지 지낸 분이 뭐 할 일 없어가지고 유언비어라 퍼뜨리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많은 변호사들, 또 박지원 변호사 같은 경우는 말이죠. 실제로 저 미국까지 갔다 왔습니다. 왜 그럼 미국을 또 주목해야 하는가? 트럼프는 바이든에게 부정선거로 졌다고 지금도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때 대선을 불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의사당 난입 사태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이 트럼프는 다시는 부정선거로 당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올해 7월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했고 박지원 변호사 등과 실제로 만났습니다. 그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부정선거를 조사하러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도 부정선거가 미국에서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한국의 부정선거가 대규모로 있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한국의 부정선거 실태를 조사하러 왔었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 이후에 트럼프는 6,500명의 변호사를 동원해서 이번에 2024년 대통령 선거의 부정을 완전히 틀어막았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설마 미국과 같은 그런 선진국에서 부정선거가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부정선거가 과거보다 훨씬 쉬워졌습니다. 과거에는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이 직접 개표 이 투표지에다가 도장을 찍어가지고 이걸 나중에 수개표를 하니까 부정선거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부정투표지를 갖다 집어넣어가지고서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건 쉽지 않죠. 다 지키고 있는데. 근데 지금은 왜 쉽습니까? 전산을 조작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가 얻은 표가 500표고 B가 얻은 표가 480표인데 이걸 바꿔버리는 거야. B가 얻은 표가 500표고 A가 얻은 표가 480표로 전산을 조작해서 당선자를 조작한다는 겁니다.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해킹으로. 근데 이 해킹에는 바깥에서 들어오는 세력과 안에서 호응하는 세력이 있어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간첩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완벽합니다.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북한의 해킹 기술이 또 대단하거든요. 또 중국. 근데 북한하고 중국하고 친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로 저 콩고 같은 나라, 저 이라크 같은 나라. 그래서 혹시 그런 나라들에서 해킹을 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한국산 개표기를 줬으니까 문재인 정부 때 특히 그럼 문재인 정부와 저 북한의 해킹 기술이 합쳐진다면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미국도 말이죠. 이 부정선거를 갖다가 굉장히 의심하는 이유가 해킹 때문이라는 겁니다. 특히 미국이라고 북한 애들이 해킹 안 합니까? 미국이라고 중국 애들이 해킹 안 합니까? 그러면 미국에서는 누가 당선되기를 는 것이 나을까? 봐가지고서 당시만 해도 2020년 당시만 해도 바이든이 낫다고 생각해서 바이든을 택했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건 모르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로 돌아옵시다. 그럼 우리나라는 당연히 북한 같으면 민주당이 되기를 원하겠죠. 그건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말이죠. 여러분 이재명이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0.73%밖에 차이가 안 났는데 그게 이상하다는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뭔가 이게 의도적으로 말이죠. 총선은 다 가져가고 완벽하게 자기들이 가져가고 대선은 슬쩍 져주는 쪽으로 갔다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때만 해도 문재인이 이재명보다는 윤석열을 택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한 얘기입니다. 윤석열이 이재명보다는 낫다고 생각하고 그때는 문재인 정부였으니까 문재인이 어쨌든 이건 의혹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키르기스탄 대통령이 12월 3일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 비상계엄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키르기스탄은 한국산 개표기를 사간 나라인데 대규모 부정선거가 발각돼서 선거를 다시 했고 지금 대통령이 바로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입니다. 그럼 이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당연히 싫어하겠죠. 그걸 조사하고 부정선거의 원인을 알고 있겠죠.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키르기스탄 대통령으로부터 그 부정선거에 대한 소상한 얘기를 듣지 않았을까요? 그 다음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올해 7월 우리 쪽에 박지원 변호사 등을 와서 만났고 또
또 박지원 변호사가 트럼프가 당선되고서 미국을 다녀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박지원 변호사는 왜 트럼프와 만나고 행정부의 사람들과 만나고 그리고 또 그 미국에서는 우리 쪽으로 또 이렇게 부정선거를 조사하러 왔을까요? 또 사실은 박지원 변호사가 그 전에 올해 여름쯤 됩니다. 용산에 들어가서 대통령께 이 자기가 알고 있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드렸다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박지원 변호사를 잘 모를 텐데 황교안 대표가 부정선거를 주창하실 때 같이 그런 부정선거 활동을 했던 변호사입니다. 자, 그러면 콩고라든지 이라크이라든지 이런 나라들도 우리 한국산 개표기를 사갔다가 대규모 부정선거가 발각됐습니다. 키르기스탄도 우리 한국산 개표기를 사간 나라입니다. 근데 엄청난 부정선거가 있어서 대통령 선거를 다시 했습니다. 그 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오던 그날 바로 비상계엄이 발령됐고 우리가 지금 보니까 국회 봉쇄가 목적이 아니라 중앙선관위의 바로 서버 그리고 여기에 압수수색이 목적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비상계엄으로 저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라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자기를 미끼로 던져서 지금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자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진짜 부정선거 의혹이 드러난다면 완전히 판이 바뀌는 겁니다. 지금은 어차피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완전히 다 대한민국을 거의 쥐락펴락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2년 6개월의 임기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2년 6개월 대통령을 하면서 저 민주당이 이렇게 장악하고 있어가지고는 도대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근데 알고 보니까 저놈들이 부정선거로 당선됐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은 그 부정선거를 조사 당연히 하고 싶겠죠. 그런데 부정선거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지금 법원이 영장을 내주고 이런 어떤 그런 절차를 밟아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 거의 분명합니다. 중앙선관위가 법원하고 짬짬이니까요. 자,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위해서 바로 계엄령을 발령하고 계엄 상태에서는 영장 없이 바로 이 중앙선관위에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할 수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 자료를 충분히 확보했다면 이것을 통해서 이제 부정선거를 밝혀낼 수만 있다면 이거는 민주당은 완전히 해체되고 그리고 지금의 국회의원님들은 전부 다 깜빵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준석이가 지금 이 부정선거 조사한다니까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준석은 이렇게 부정선거에 계속해서 발악을 하고 있을까요? 자, 여러분 지금 키르기스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와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어떤 부정선거에 대한 얘기를 해줬을까요? 그리고 트럼프도 역시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괴를 같이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 윤석열 대통령은 이 트럼프하고 굉장히 잘 맞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 한국의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트럼프가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형국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유리하게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많이 전파해 주시고요. 그리고 댓글과 공유 많이 부탁드립니다. 강신업 TV입니다.